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NBA 시즌이 곧 다가오는 관계로 이제 2025-2026 시즌 NBA 30개 팀 프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시즌에는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할 생각이고, 저녁에는 한 7시 반 원래대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아마 오전 7시가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분석했던 거에다가 어떤 선수의 뭐 결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선수가 결장하는 경우에 이게 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해당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을 때와 그리고 없었을 경우 점수나 혹은 이제 언더오버 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아마 해드릴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심판에 따라서 좀 언더오버적인 성격이 있는지, 자유투를 많이 주느냐,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런 식으로 PPT를 몇 가지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가독성 같은 것들을 개선을 약간은 좀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는 방법은 작년 이제 성적이라든지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공수 양면에서 이 팀이 30개 팀 중에 어느 정도 순위에 있었느냐, 그리고 NET는 이제 넷 레이팅이라 해가지고 오펜시브 레이팅에서 디펜시브 레이팅을 뺀 겁니다. 당연하게도 플러스일수록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페이스, 이 팀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기를 진행했느냐, 뭐 느린 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선수가 영입이 되었는지, 어떤 선수를 내보냈는지, 전반적인 특징들과 함께, 그리고 예상 베스트 5, 그리고 벤치 선수들까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이 팀이 작년에 순서대로 득점, 전체 리바운드, 필드골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3점슛 성공률, 그리고 오른쪽에는 경기당 어시스트, 경기당 턴오버, 어시스트 턴오버 비율, 경기당 스틸, 블락, 이런 1차적인 지표들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당연하게도 많이 차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또 비슷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동부지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뉴욕 닉스인데요. 작년에 또 이제 컴파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 뉴욕 닉스는 사실 배팅하기에 좋은 팀은 아니었어요. 언더오버가 굉장히 애매했다. 사실 티보드 감독이 지휘하던 재작년에는 딱 이제 아누노비가 오고 나서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언더골 빨기가 괜찮았는데, 작년에 뉴욕 닉스는 그런 면모가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영입 첫 시즌에 뭐 미칼이라든지 아누노비도 정상 컨디션을 시즌 내내 유지하는 못했었고요. 브런슨도 3점이 좀 후반기에는 나락을 간다던가, 팀 전반적인 이런 공격 퍼포먼스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었고, 오펜시브 레이팅도 높았지만은 선수 한 명 한 명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은 뭐 좌지우지된 부분이 있었던 그런 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티보드 감독은 주전을 엄청 갈아쓰기로 유명한 그런 감독인데, 그래서 정규 시즌에도 뭐 하트라던가 브런슨, 미칼 이런 애들은 엄청 노예처럼 굴렀어요. 타운스는 부상도 많았었고. 그래도 브라운 감독은 관리가 되는 감독이긴 하다. 여기에다가 이제 벤치에도 뭐 클락슨이나 야부셀레 같이 쓸만한 득점원들도 좀 보강을 했기 때문에, 뭐 아치우아가 나간 건 좀 아쉽지만은 야부셀레도 있고, 뉴욕은 뭐 작년이랑 크게 달라지는 건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이 역시 뭐 로빈슨이라든지 여타 주전 자원들의 건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수비 레이팅도 많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이제 동부지구의 전반적인 전력들, 인디애나나 보스턴 이런 팀들의 전력이 크게 좀 다운이 됐기 때문에 뉴욕 시즌은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도 높은 순위에 있을 거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팀이고, 올 시즌에도 일단 초반에는 언더오버는 좀 별로일 것 같고요. 헨승 접근 그런 쪽으로 바라보기 괜찮은 팀이지 싶습니다. 자, 다음은 브루클린입니다. 이번에 뭐 엄청난 무브까지는 없었어요. 포주와 캠 존슨을 뭐 사실상 바꾼 셈입니다. 여기다가 이고르 데민을 뽑았는데, 브루클린이 지난 시즌에만 이제 1라운드 픽을 4장인가 5장 정도를 행사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루키 선수들의 비중이 꽤나 높을 거다, 뭐 이런 와중에 있는데, 딱 보이는 거는 작년에 공격은 정말 안 됐고 페이스도 굉장히 느렸다. 여기는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이 좀 안 좋게 나오지만은 후반기 혹은 뭐 그 전부터 해가지고 수비는 전반기 때 많이 벌어서 그렇고 나중에 가서 좋아지는 모습이 꽤나 있었습니다. 종반부에는 약간 아쉬웠을지라도 브루클린 네츠는 좋은 수비팀이었다, 일단 뭐 그런 건 생각이 나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공격 카테고리 3가지가 리바운드도 그렇고 전부 다 뭐 29등이에요. 정규 시즌 내내 확실한 포인트 가드가 없었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 작업이 아예 안 됐던 거. 근데 이번에 본 게 이고르 데민이라는 선수가, 얘가 이제 유럽에서 패스 관련된 부분을 거의 뭐 졸업하다시피 한 선수거든요. 아직까지 슈팅 같은 것들을 NBA 수준에 맞는지 그런 것들이 좀 불투명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드래프트 스티픽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선수고, 또 이제 브루클린한테 참 맞는 조각이기도 하거든요. 보여줄 만한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년보다는 브루클린의 공격이 조금 세련돼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내비쳐 보이고 있고요. 뭐 달릴 수 있는 빅맨들 클라우디나 클렉스턴이 있고, 조합상으로는 뭐 마포주도 나쁘지 않고요. 캠 토마스도 사실 좀 반쪽짜리 선수라 그런 욕은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폭발력 있는, 이 정도 되는 폭발력 있는 선수 찾기도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루클린은 작년에도 이 벤치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다 싶으면은 4쿼터 이제 클러치 타임 때도 벤치 자원들을 그대로 기용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농구를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팀의 핵심 전력은 진짜 조르디 페르난데스 감독이 아닐까. 정말 좋은 감독이다. 그런 평가를 작년에도 했는데 이렇게 팀이 안 좋은 와중에서도 수비팀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것도 되게 좀 리스펙을 표하고 싶은 부분이네요. 사실 뭐 멤버 자체가 지금 뭐 슈퍼스타도 하나도 없고 팀을 이끌만한 이런 뭐 코어 플레이어 자체도 아직까지는 크게 자리 잡은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브루클린을 높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언더 같은 거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마냥 무시해서는 안 될 팀이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테이텀의 부상, 이게 너무 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러 할러데이, 호포드, 포로징기스 팀의 핵심 자원들을 많이 팔았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영입은 신통치 않았어요. 해봤자 앰퍼니 사이먼스나 부쉐 정도? 이 정도만 이제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이 할 수 있는데 당장에 작년 식스맨 상을 받았던 프리차드를 선발로 써야 될 형편이에요. 뭐 어찌 보면 하우저를 그냥 선발 3분 정도에 넣고 프리차드를 식스맨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벤치가 굉장히 좀 헐거워 보이긴 합니다. 루크 콘에 또 내보냈는데 남아있는 빅맨 자원이 뭐 퀘타나 부쉐 이 정도만이 좀 믿을만한 선수들이어서 보스턴이 너무 빅맨진이 약하지 않나. 지금 보면은 작년 이렇게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전부 다 이렇게 좀 상위권에 있었고 페이스는 상당히 느린 팀이었지만은 뭐 3점 찬스를 많이 찾아내고 3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 많이 쏘는 만큼 꽤나 잘 넣기도 했던 그런 면모들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수비도 좀 뒷받침이 되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프리차드나 사이먼스 이런 친구들은 수비적으로 합격점을 받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빅맨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전 그래서 올 시즌 보스턴은 사실상 플레이인 정도에서 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화이트라든지 브라운 이런 애들은 결이 있는 선수들이고 조 마줄라 감독도 어쨌든 수비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 보여서 저는 좀 잘 쳐줘서 프린까지 보기는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부상이 발생을 한다 그럼 좀 안식년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올해도 구성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3점을 던질 것 같고 샤이어만이나 퀘타 이런 친구들의 어깨가 좀 무겁다. 특히나 좀 시즌 초반에 보스턴이 얼마나 핸디를 받느냐에 따라서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올 시즌은 안식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까지도 바라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작년에 완벽한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동부 13위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26등, 공격조차 잘 안 됐었어요. 그 원인은 바로 폴 조지와 엠비드가 시즌 내내 누워 있었다. 그리고 뭐 후반기에는 맥시도 누워 있는 나라들이 엄청 길었었고요. 팀 자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었고 심지어 초반에 잘해주던 맥케인마저 부상으로 나가리가 되면서 사실상 베스트 멤버가 가동된 시간이 굉장히 적었다고 봐야겠죠. 그도 이제 뭐 에지컴이라는 괜찮은 또 유망주를 건지기도 했습니다. 딱히 뭐 공격의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수비가 이미 자리를 잡은 그런 뭐 윙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장 올 시즌부터 선발로 쓸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 폴 조지가 좀 부상이 있다면은 그 자리를 뭐 우브레로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선택이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올 시즌도 닉너스 감독의 이런 성향만큼 여러 윙자원들이 두텁게 배치가 될 것이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팀은 그냥 결국에 엠비드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재작년에 엠비드가 MVP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진짜 엠비드한테 공이 가면은 뭐든지 해낼 것 같았어요. 안 되면은 그냥 자유투 삥 뜯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슛 우겨놓고 가끔 가다 뭐 3점 해준다든지 몸빵으로 그냥 다 밀어놓고 그러면서도 수비까지도 너무 잘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는 딱 봐도 몸 상태가 안 좋은 게 보였다. 백코드조차 굉장히 느린 게 보였고 공격에서도 쉽사리 엠비드다운 모습이 많이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맥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맥시마저 누워버리니까 전혀 뭐 해줄 선수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그냥 필라델피아 말도 안 되는 부상에 휩싸인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여기서 폴 조지가 없어도 플레이오프를 도전할 만한 그런 전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잘못된 영입이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건강만 하라면은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나이도 이젠 좀 많은 편이고 여러 부상 이력도 있고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뭐 맥케인이나 우브레 작년에 좀 가능성 보이는 뭐 저스틴 에드워즈라든지 그리고 트렌드 마포드도 나쁘지 않은 영입이기는 해요. 빅맨 쪽에서는 사이드적으로 핵심 선수 맥시와 엠비드의 건강 그것이 꽤나 충족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전력으로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라임스도 많이들 쓰러져 있는 와중에 잘해줬고 연장 계약까지 따냈고 저는 일단은 뭐 언더 색깔도 버리지는 않고 있는데 시즌 초반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토론토 랩터스 여기도 부상이 엄청 많았습니다. 피클리는 거의 뭐 출전 경기가 아마 한 20경기도 안 될 것 같고 팀을 떠받치던 반즈도 꽤나 결장 기간이 길었어요. 알제바렛도 한 50경기 출전했나? 여기는 뭔가 멤버 자체가 반즈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뭔가 약간 좀 외인 구단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사이즈 좋고 두터운 윙 뎁스를 바탕으로 막 길쭉이들이 엄청 뛰어다닌다. 뭐 그런 농구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 에어 캐나다 센터라는 홈발도 좀 있는 편이었는데 작년에는 홈발 같은 게 거의 뭐 보여줄 새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뭐 부상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올 시즌도 뭐 잉그램을 데리고 오긴 했어요. 그런 면에서 스코어링 같은 것들은 나아질 수 있다. 이 토론토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시즌 내내 이제 언더팀과 오버팀을 굉장히 오락가락 많이 했었거든요. 재작년에는 이제 아누노비 보내고 바렉 같은 애들이 트레이드가 됐을 때 그때는 확 오버팀으로 튀었고, 작년에는 또 많은 애들이 빠져있는데 막 쉬드나 아바지, 모그보, 월터, 배틀 이런 애들이 선발로 나설 때 그때는 또 이제 수비 같은 것과 함께 에너지를 통해서 언더팀 같은 면모도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에서 토론토는 약간 그런 것들을 짚어내는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바적으로 꿀빨 때는 또 참 꿀빨기 좋은 팀이었었는데요. 일단은 건강이 최우선인데 사실 건강하다고 한들 전력 자체가 그렇게 엄청 높아 보이진 않아요. 잉그램 여기면 분명 의미가 있겠지만은 뭔가 이제 뭐 RJ 바렛이나 잉그램 이런 데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반즈조차 이제 온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효율은 그다지 좋을 것 같진 않다? 뭐 그런 구성으로 보이네요. 플레인 근처에서 놀 거다, 그런 생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리브랜드입니다. 작년에 이제 케니 애킨슨 감독이 부임하면서 클리브랜드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원래 강했던 수비는 그대로 이끌고 가고 공격을 리그 전체 1위 팀으로 탈바꿈을 시켰다. 심지어 이거는 여러 선수들이 뭐 부상이 조금 있었지만은 그거를 다 이겨내고 해냈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주전자원들도 중요하지만은 타이제롬의 영향력이 꽤나 크지 않았나. 사실 저는 정규 시즌에 일궈놓은 걸로 생각하면 타이제롬이 식스맨 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봤는데, 어쨌든 이번에 타이제롬이 없다. 뭐 론조볼이 오고 딘 웨이드나 뭐 스트러스 이런 애들이 건강하면은 선발로도 쓸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샘 메릴도 괜찮은 슈터고, 뭐 크포주나 레넨즈 분명 쓰임새가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이 팀은 정규 시즌 막바지 팀의 기세가 죽은 게 플레이오프에서도 이겨졌다. 올랜드와의 시리즈 때도 그런 부분에서 발목을 잡혔고 결국은 그냥 이랐다게 그쳤거든요. 정규 시즌에서는 괜찮게 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플레이오프 레벨에서는 좀 애매해졌다. 그게 좀 아쉽네요. 갈란드의 건강이라든지 또 이제 모블리 알렌 같은 이런 투빅 구성도 트렌드랑은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저는 뭐 작년보다 전력이 상승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진 않아가지고 여전히 지금처럼 동부의 경쟁자들이 아쉬운 상황 속에서는 또 한 번 리그 1위 같은 거는 노릴만하다고 보긴 하는데, 타이틀을 도전할 수 있는 팀이냐? 그건 좀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 저는 올 시즌도 오바 성격과 함께 정규 시즌은 훌륭할 거다, 그런 예측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디트로이트입니다. 커닝햄의 팀으로 제대로 거듭났습니다. 여기는 참 밸런스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아쉬운 거라면 여기도 말릭 비즐리가 작년에 3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팀에다가 벌어다준 기여도 같은 것들이 대단했었는데 도박 관련된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팀이랑 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뭐 시즌 중반에 잘하던 아이비가 막판에야 이제 복귀를 했다. 그리고 아우사라 탐슨도 뭐 아멘 탐슨만큼은 아니었지만은 요즘에 뭐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운동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저는 팀 구성 자체는 꽤나 좋아 보이고, 만약에 던컨 로빈슨이 비즐리가 보여줬던 그런 면모를 조금만 흉내를 내줄 수 있다면은 여전히 뭐 괜찮은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중심은 커닝햄입니다. 아마 작년에는 MVP 투표도 조금 받았을 거예요. 제가 또 하든의 팬인데 플레이 스타일은 조금 다르겠지만 영향력 같은 부분들은 좀 하든을 닮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얘네들은 역배 같은 거나 뭐 프렌 이런 거를 보기 좋은 팀이었지, 얘네들은 뭔가 정배 사이드로 접근을 한다던가 언더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건 좀 별로였었거든요. 동부 6위까지나 했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뉴욕을 진짜 잘 괴롭혔습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배당이라든지 기준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질 우려가 좀 있는데, 어쨌든 뭐 클러치에 강했던 면모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다면 올해도 프렌 같은 거 보기엔 괜찮은 팀일 걸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시카고. 재작년이랑 작년에 시카고 불스는 엄청 다른 팀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냥 언더팀이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페이스를 확 끌어올리면서 리그 전체 페이스가 2등이었었어요. 뭐 3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쏘고 성공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실제적인 득점이나 오펜시브 레이팅 이런 것들은 그다지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언더오버가 약간 애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빌리 도노반이랑 같은 감독 하에 또 이제 비슷한 이런 스쿼드 구성이었는데도 2년 동안 엄청 페이스나 언더오버가 휘청였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올 시즌 초반에도 좀 경계해야 되는 심정은 보이기는 해요. 사실 지금 보이는 멤버 기디, 화이트, 오코로, 부제리스, 부세비치 이 라인업으로 어떤 수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오코로 말고는 뭐 수비를 뽐낼 선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벤치에서 도수무 같은 애들이나 키케야 뭐 잭 콜린스 정도? 그 정도만이 뭐 수비를 조금 하는 친구들인데, 저는 올 시즌도 수비적인 이런 조직력을 갖추긴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엔 또 공격으로 쇼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세비치 말고는 전부 다 좀 이런 젊은 편이기도 하고 부제리스 같은 하이플라이어도 있기도 해가지고 저는 올 시즌도 꽤나 오바 농구를 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작년에 딱 이제 9위 정도에 그쳤는데 이 동부의 전력이 대부분 좀 감소를 한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작년보다도 플레이는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뭔가 얘네를 정배로 삼기에는 좀 별로인 느낌. 그거는 올해도 이어질 것 같기는 하네요. 자, 다음은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어쨌든 인디애나도 할리버튼이 중심이 돼야 할 팀인데 할리버튼이 아킬레스가 끊어졌다. 참 큰 악재가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다가 또 이제 마일스 터너까지 판매를 하면서 작년 베스트 5 중에 2명이나 지금 없는 셈이잖아요. 그거대로 전력이 크게 감소를 할 것이다.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마일스 터너는 3점을 쏠 수 있는 빅맨인데 지금 여기에는 뭐 아이지아 잭슨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땜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3점 옵션은 이제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마드도 저는 나름대로 좀 높게 보고는 있지만 할리버튼만큼 이 팀 자체를 버프시킬 수 있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조각으로는 괜찮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저는 뭐 시아캄이나 니스미스, 네마드 괜찮은 조각들은 있지만은 이 멤버로 작년 같은 성적을 해내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차라리 이럴 거면 좀 수비로 쇼부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재작년에 참 이제 오바팀으로 꿀빨게 좋았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작년에 인디애나도 언더오버 상으로 배신을 많이 하는 팀이기도 했었습니다. 전반적인 페이스 자체는 상당히 빠르지만은 뭐 슛 기복도 좀 있는 편이었고, 할리버튼의 특히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턴오버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는 점인데 할리버튼이 없는 거 역시 올 시즌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선수를 잃은 거에 비해 영업이 신통치 않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전력이 크게 감소를 할 거로 보여서 플레인 근처에서 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언더오버는 좀 시즌 초반을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 쿤보의 팀입니다. 이번에 뭐 데미안 릴라드가 나왔고 브룩 로페즈를 보내면서 한 세대가 저무는 느낌은 있지만은 어쨌든 쿤보가 있다면은 동부에서는 꽤나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봐요. 얘네들 지금 보니까 오펜시브 레이팅이나 디펜시브 레이팅이나 그냥 다 애매하게 괜찮은 수준에 그쳐 있는데, 사실은 릴라드가 중심이 됐을 때는 그때는 되게 오바보기 좋은 팀이었다가 되게 좀 오락가락이 많이 심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릴라드를 보내고 브룩 로페즈의 자리도 그냥 턴으로 채웠는데 릴라드 자리가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아마 올해는 좀 이렇게 3점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작년에 미러키가 그나마 지탱이 됐던 거는 리그 전체 3점 슛이 1등이었다. 그런 것들이 좀 배경이 될 것 같은데 뭐 AJ 그린이랑 연장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채울 것 같아요. 미들턴을 처분을 하고 쿠즈마를 데리고 왔는데 쿠즈마 뭐 거의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은 저는 벤치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사이즈가 필요한 상황, 그럴 때만 조금 더 중용을 받을 것 같다. 뭐 포르티스나 쿠즈마, 콜 앤서니도 있고 지금 롤린스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미러키의 이런 좀 뎁스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조합으로는 약간 좀 별로인 느낌? 케빈 포터 주니어도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면이 있고, 저는 올해도 그냥 쿤보한테 많이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터너는 브룩 로페즈를 잘 대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터너도 이제 블락샷이 상당히 좋고 3점을 쏠 수 있지만은 수비 범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별로거든요. 딱 그냥 브룩 로페즈를 대체하는 영입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쿤보가 팀을 얼마나 캐리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다. 지금 돌아보면은 뭔가 이 미러키라는 팀이 핸승을 잘해준 기억은 별로 없는데 작년에 3점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긴 했거든요. 비율상으로. 올해는 어떨지, 그때만큼 이런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재고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쿤보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동부에서는 꽤나 높은 시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시즌 내내 뭐 핸디든 온오비든 전부 애매했다. 그래서 배당이 좋은 날만 선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사실 뭐 선수 영입이나 방출 같은 부분은 그다지 뭐 크게 돋보이는 건 많이 없네요. 로지어를 데려와서 대차게 망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노먼 파이를 넣어보겠다. 노먼 파이를 작년에 클리퍼스에서 커리어 하이 성적을 찍었지만은 부상을 겪었다가 정규 시즌 막바지 혹은 이제 플레이오프 가서는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런 와중에 마이애미가 주워갔다. 대신 뭐 덩컨 로빈슨을 내보내긴 했고요. 그래서 뭐 멤버 자체는 지금 뭐 투빅을 쓰는 것도 그렇고, 원래 아데바로 센터로 쓰다가 켈레 웨어 같이 좀 더 신장이 좋은 이런 선수들을 투빅으로 쓰면서 마이애미 수비 같은 부분들이 조금 좋아지는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뭐 버틀러의 시대를 끝내고 약간 뭐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는 셈인데, 이게 시즌 초반에 히로도 부상으로 좀 못 나올 수 있는 기간들이 좀 있거든요. 딱 시즌 초반에 그때 이제 좀 언더 같은 거 꿀을 빨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노먼 파일이 작년처럼 해주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가지고 시즌 초반에 마이애미 원래 색깔대로 느린 페이스와 함께 좋지 않은 공격, 괜찮은 수비 이런 것들 상으로 좀 초반에 언더 꿀을 많이 빨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역시나 이제 뭐 감독이 에릭 스포에스트라 감독은 NBA 전체 30개 구단에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그런 감독이기도 해요. 사실 뭐 지난 몇 년 동안 마이애미의 전력도 조금 애매했고 스타 플레이어가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버틀러 매직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기대감이 약간 줄었는데,
뭐 계속 말하지만 동부의 전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마이애미도 뭐 그 수혜를 누려가지고 플레이오프 막차 정도 혹은 플레이인 근처에서 계속해서 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인데요. 뭐 올해는 미들턴이나 맥컬럼 같은 애들이 있다. 베테랑들 조금 끼워 넣으면서 이 전반적으로 어린 스쿼드 거기에 경험이나 경기 운영 능력 좀 주입할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뭐 조던 풀이나 마커스 스마트가 나갔고요. 겉보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 맥컬럼이나 미들턴이 팀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레벨로는 안 보이거든요. 작년에도 보이다시피 공수 둘 다 개망이었는데 페이스는 빨랐다. 그냥 빠른 속도로 쳐망하는 약간 유타랑 비슷한 스타일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두 팀이 그냥 리그 꼴찌를 했는데 뭔가 여기 팀은 쿨리발리나 알렉사르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은 수비 같은 쪽으로 팀을 꾸릴만 하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이 백코트 라인 쪽의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이제 트레 존스나 캠 휘트모 원래부터 코리 키스포트는 괜찮은 선수고 샴파이니도 쓸만하고 벤치 뎁스도 좋아졌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냥 솔직히 뭐 작년보다 조금 구색을 갖췄다 그 정도로만 보이는 것 뿐이지 경쟁력이 딱히 뭐 크게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어쨌든 저는 올해도 하위권을 형성하는데 그칠 거다. 명확하게 워싱턴 프랜차이즈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유망주급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샬럿 호네츠인데 역시나 뭐 라멜로 볼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 밀러가 작년에 거의 뭐 아예 못 뛰다시피 했잖아요. 얘가 아마 재작년에 이제 그 신인왕을 받았을 건데 브랜드 밀러 정도의 선수가 누워 있으면 그리고 라멜로 볼도 시즌 내내 아팠었고 팀이 잘 굴러가실래야 잘 굴러갈 수가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마크 윌리엄스 같은 이런 인저리 프론도 이제는 떠나보냈고 마일스 베이츠는 작년에는 뭐 농구만 보면 되게 잘했었죠. 여타 이런 뭐 개인의 뭐 사생활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지언정 농구 자체는 괜찮게 했다고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근데 뭔가 나는 이 팀이 구색이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도 라멜로의 건강이 중요할 것이고 디아바테가 과연 마크 윌리엄스나 닉 리차제자를 대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디아바테 작년에도 리바운드 같은 것들은 훌륭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콜린 섹선 같은 뭐 선발로도 괜찮고 벤치에서도 팀을 지휘할 수 능력이 있는 선수다. 이게 뭐 몇몇 선수들이 돌아온다면은 지금 약간 겉보기에는 빅맨 뎁스가 아쉬워 보이긴 하지만은 작년처럼 그렇게까지 실망스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참 라멜로 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참 차이가 컸는데 득점 꼴찌, 필드골 성공률 꼴찌, 3점슛 28등 공격 카테고리가 완전 개망했었거든요. 올해는 뭐 3점 같은 것들이 딱히 뭐 괜찮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안 좋을 수는 없다.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위권은 아닐 것 같고요. 플레이는 충분히 노릴만한 전력이다. 예, 뭐 그렇게 보고 있네요. 어찌 보면 이제 좀 꿀밤만한 팀이 하나 사라진 거라서 좀 아쉬운데 라메로 볼이 없는 날? 그런 날에는 뭐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예, 어쨌든 작년이랑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인데요. 그냥 뭐 이 팀은 일단 오버보기 좋은 팀이죠. 기본적으로 트레이 형 정도의 선수가 있다는 거는 수비는 명확한 구멍이고 공격에선 평균 이상을 해준다 뭐 이런 건데 하필에 옆에 이제 다니엘스가 작년에 이제 MIP를 수상을 했습니다. 기량이 가장 크게 발전한 선수. 다니엘스가 보좌를 하니까 막 수비가 엄청 무너지진 않았어요. 백코트 쪽에서는. 하지만 태신 축 중에 하나인 또 제일런 존슨이 부상을 당한 뒤로 거기서부터는 팀의 균형이 좀 많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때부터는 뭔가 이런 윙 자원들을 바탕으로 한 이런 윙 농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어쨌든 이 팀은 저는 좀 뛰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또 뭐 NAW 같이 수비를 보강할 수 있는 자원 포르징기스처럼 그래도 높이가 있는 이런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 글쎄 뭐 포르징기스가 건강만 하면은 워낙에 또 이제 외곽슛 능력도 좋은 편이고 높이를 바탕으로 한 블락슛 능력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팀도 조합이 좋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냥 오버 말고는 사실 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동부의 전력이 전반적으로 다운이 됐고 필요한 부분을 보강을 했다고 할지언정 리자시가 1픽으로서의 어떤 뭐 어빌리티나 뭐 포텐셜을 보여줬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올해도 오바팀의 성향만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마이애미 같은 팀이랑 대비되는 언더오버가 크게 대비되는 뭐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랜도인데 리그 최고의 언더 팀입니다. 올해는 그냥 뭐 데스먼드 베인을 데리고 와서 외곽 슛이 뭐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바그너나 이제 뭐 벤케로 같은 애들이 건강만 하다면은 작년 같은 공격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기는 있어요. 보시다시피 공격 전반적인 카테고리가 그냥 싹 다 개판입니다. 득점 뽑은 거 뒤에서 3등, 야투율 뒤에서 4등, 3점슛 리그 꼴찌 뭐 이런 팀이었으니까 단순히 뭐 베임 하나만으로 이게 얼마나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공격이 이거보다 안 좋을 수는 없다 뭐 그런 생각이네요. 이 팀도 건강이 꽤 중요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웬데 카터 주니어나 썩스 이런 애들은 부상이 맨날 많은 애들이고 조나는 아직 또 건강만 하면 사실 뭐 주전급으로 손색이 없는데 워낙에 이 팀이 빅맨 뎁스가 좋다 보니까 벤치에서 나오고 있고
이건 비타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막 웬크주, 아이작 다 부상일 때 그때 비타제가 센터로 나와가지고 좋은 모습들을 또 선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나중에야 뭐 이제 벤치로 돌아갔지만은 어쨌든 이런 뭐 바그너나 벤케로 같은 핵심 자원들이 빠졌을 때 그때 팀을 수비팀으로 꾸려가지고 저력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괜찮긴 했었습니다. 올랜도가 리그에서 페이스가 가장 느리고 상대를 또한 또 이제 늪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들, 올랜도는 본인들도 슛을 안 쏘지만은 상대팀의 슛도 억제하는 능력이 가장 좋은 팀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기준점이 괜찮다면 언더보기에 좋을 거다. 그나마 이제 베인이 왔기 때문에 바그너나 벤케로가 건강만 하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종종 이제 오버게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팀의 기본 아이덴티티는 언더팀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동부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다운된 것과 함께 올랜도도 공격에서 핵심 선수들의 건강 및 베인이라는 훌륭한 30슈터의 보강 이런 것들의 수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은 저는 올 시즌도 플레이오프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다른 애매한 팀들보다는 수비가 완성형이다. 그리고 코어급 자원들이 명확하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마이애미나 애틀랜타 이런 팀들보다는 위에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